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5%, 그리고 코스닥은 1.51%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아직은 순매수를 하고 있지 않으나 코스닥에서는 오늘 순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크게 지수를 올려놨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좋지 않았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좋지 않았던 것은 그 전에 미국 시장에 좋지 않은 그 영향을 이어받아서 그런 건데, 오늘은 그걸 툴툴 털어버리고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시켜 버렸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굉장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투자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의 고용지표를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너무나 잘 나왔다. 특히 실업률 같은 경우는 차트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실업률 같은 경우는 지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좋았던 적이 없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보다 나쁜 상태였는데 지금 미국 상황이 굉장히 좋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긴축 조기 종료 이거 안 되겠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생기면서 시장이 하락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전 시황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항상 좋은 것만 봅니다. 지난번에도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난 다음에 파월 연준 의장이 긴축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이렇게 긴축 이야기 다 제껴두고 그 중에 조금 한 부분 요것만 쏙 뽑아내가지고 디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했다 하면서 시장에 싹 올라 버렸습니다. 시장은 계속 지금 좋은 것만 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미국의 노동시장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겠죠. 그런데 때마침 오늘 밤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새벽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워싱턴에서 또 연설을 합니다. 그러면은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 조금 기대되겠죠. 그런데 역시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겠지만 그 중에서 혹시라도 말 실수를 해가지고 중간에 뭔가 하나 기대를 갖다 가질 만한 이야기가 나오면 또 그것만 쏙 뽑아가지고 시장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그거는 우리가 시장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건데 이게 끝나고 나면은 머지않아서 다음 주가 되면은 또 미국의 소비자 물가 1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거 보면은 또 이번에 시장에서 예상하기를 지난번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럼 또 시장이 또 좋은 방향으로 쭉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미국의 실업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실업률이 좋다는 것은 미국에 돈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돈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일단 전 세계에 불린 돈이 이만큼, 이게 그냥 전 세계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가 미국입니다. 지난 코로나 이후, 그 이전에도 늘 그랬습니다만은, 미국이 급격하게 돈을 풀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넘쳐나던 달러가 흘러 쭉 넘치면서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가 버렸습니다. 전 세계 각 국가로 달러가 엄청 흘러들었습니다. 그럼 각 그 국가의 입장으로 봐서 자기 나라로 달러가 엄청 들어오니까 외환시장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도 이렇게 달러에 대비해서 이렇게 돈을 풀어서, 그렇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 원래 이런 상태일 건데 외부에서 돈이 유입이 되다 보니 국가에서 돈을 늘려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돈이 많이 늘어난 그런 상태가 됐었어요. 그간 경제가 괜찮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미국에서 긴축을 하면서 반대로 전 세계에 있던 돈들이 이렇게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 버렸습니다. 쭉 이렇게 흘러 들어가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미국에서도 금리를 올리고 달러가 이렇게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것도 그 국가에서 외환시장에 문제가 생겨 또 물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또 이렇게 돈을 갖다가 금리를 낮춰서 돈을 회수함으로써 대응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칫 잘못해서 달러가 빠져나가는데 오히려 자국의 돈을 더 늘려버리거나 그런 국가들 좀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 문제가 생겼죠. 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달러를 갖다가 빠져나간 만큼 외환시장에 있는 돈을 좀 풀어가지고 그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던 그런 달러들 좀 풀어가지고 이렇게 시장에 좀 공급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동안 이거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던 달러가 이 금리 인상을 딱 이제 종지부를 찍어물어서 다시 예전과 같은 이 방향이
다시 외 밖으로 빠져나온 쪽으로 바뀌려고 하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지금 반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미 그 시장에서는 그걸 감지를 했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은 이 선진국입니다. 이 위쪽은 달러고, 이 위쪽에 있는 부분은 달러고,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은 세계 선진국들의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래쪽으로 지금 최근에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걸 보면은 이미 그 시장에서 큰 돈 끌리는 세력들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그 달러를 갖다가 밖으로 지금 가지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러가 지금 미국에서 밖으로 빠져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리고 신흥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선진국만큼 활발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달러가 빠져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은 뭐 돈이 다시 풍부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시장 다시 괜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그것 동안 미국에서 이런 돈을 엄청 많이 풀었어요. 이만큼. 그러니까 이게 돈을 갖다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연준이 이만큼 풀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 또 이만큼 풀어가지고 이제 요만큼 연준에서 돈 좀 줄이려고 하는데 전 세계가 난리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연준에서도 이 돈을 줄이려고 그러면 금리를 올리거나 또 채권을 갖다가 또 조작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늘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미국 정부의 부채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도 돈을 갖다가 그냥 빌리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이게 미국 정부 부채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더 가파르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면 미국 국민들 세금으로 결국 걷어서 또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도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연준에서 계속 저렇게 이자를 올리는 걸 달가워하지는 않죠. 요거는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간 그간 달러가 미국 금리를 올림으로 인해서 미국으로 들어갔었는데 일단 눈치 빠른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은 그 달러를 빼내서 지금 해외로 투자하고 있는 중이고 연준 의장이 뭐 최근 지표가 잘 나와서 무슨 연설을 한다 하던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뭘 말을 하든 간에 어쨌든 꼬투리 하나 잡아서 자꾸 긍정적인 면만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일을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 위안시장 전면 개방합니다. 위안시장이 70년 만에 이제 빗장을 푼다. 내년 하반기에 시행을 목표로 한다. 최근 여러분들 좀 많이 보시죠? 우리 주식시장으로서는 데이터 구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미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 남보다 좀 빨라서 이런 거 빨리 캐치합니다. 또 그리고 금융당국에서도 지금 법을 바꿔가지고 외국인 투자자들 한국에 좀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연장선상으로 보세요. 자꾸 지금 법을 바꿉니다. 외환시장으로 이렇게 빗장을 또 풀고 있죠. 자, 저 말은 뭐냐면 우리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한국이 예전에 금융시장을 개방함으로 인해서 1997년도 IMF 때 크게 한 방 맞은 적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빗장을 많이 걸어놨습니다. 이거 빗장을 한 번에 풀면은 골치 아픈 일이 생긴다. 달러가 들어왔다가 빠져나갈 때, 그러니까 전 세계 돈들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갈 때, 뭔가 우리가 막고, 뭐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해서 규제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막아뒀었죠. 두 번 다시 IMF와 같은 그런 상황이 겪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 이런 빗장을 하나씩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노출이 돼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느냐? 그럼 이제 자유롭게 외환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돈들이 해외 돈들이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문제냐 할지는 몰라도 그러면은 우리 한국에 무슨 일이 생길 때 돈이라고 하는 것은 몰려다닙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쭉 퍼져 흩어다니는 게 아니라 돈이 된다 그러면 멀리 다닙니다. 여러분들 그 부동산 투자해 보셨죠? 어느 지역이 뭐 좀 부동산이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은 투기 세력들이 글로 확 몰려가지고 그 지역의 집값이 1억인데 원래 뭐 전체적인 돈을 봤을 때 한 20% 풀렸으니까 1억 2천 정도 돼야 되는 게 이제 정상이에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투기 세력들이 다른 지역은 안 가고 거기만 자꾸 몰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지역의 호가가 높아져 가지고 1억 2천 정도가 괜찮은 어떤 가격인데 돈 풀린 돈에 비해서 갑자기 이거는 갑자기 5억으로 가버립니다. 5억. 그러다가 투기 세력들이 나가버리게 되면 이 갑자기 이 5억짜리가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아닙니까? 쑥 내려가서 다시 1억 2천으로 회복이 이렇게 이제 정상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중간에 이 뒤늦게 들어간 사람들 다 뭡니까? 박살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제 자꾸 빗장을 풀고 있어요. 그러면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올 수 있겠죠?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앞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가진 사람들은 여기 제목을 보여줄까요? 마지막 불꽃놀이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우리한테 이제 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떤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기술 발전, 여러분들 요즘 뭐 챗 GPT인가 AI 뭐 이런 것 때문에 난리 났죠. 우리도 지금 AI 서비스 많이 뭐 하고 사용도 하고 있고 그런데 기술 발전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쭉 됨에 따라서 돈이 예전보다 이렇게 엄청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 상황만 우리가 그대로 유지하고 하더라도 자산시장은 늘어난, 민간에서 이제 회전율로 늘어나는데 중앙은행에서 꼭 돈을 찍지 않더라도 회전을 시키면 돈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그 회전이 좀 더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도록 기름칠을 좀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빗장을 다 풀어버리게 되면 이 돈들이 일시에 지금 우리나라로 한 방에 쑥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되는 거예요. 투기 자본이 우리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빗장을 갖다가 걸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러면은 한 요 정도까지 상승할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 건데 갑자기 투기 자금이 쑥 몰려오면 한 1.2배 정도에 상승하는 게 아니라 5배, 10배 이렇게 쑥 날아가 버립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 집 있죠, 집. 그리고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이거 그냥 말도 못하게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우리나라 경제 수준을 뛰어넘은 수준으로 돈이 갑자기 몰려들어서 날아가 버린다고 그냥. 10,000포인트, 20,000포인트 이렇게 날아간다고요, 그냥. 그러면 그 투기 자금이 빠져나갔을 때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원래 경제 규모로 봤을 때는 한 3,000포인트, 앞으로는 발전하겠죠. 한 4,000포인트, 5,000포인트가 우리 주식시장의 적정 어떤 수준이라 그러면은 저렇게 빗장을 불어서 한꺼번에 돈을 쑥 들어와 버렸을 때 2만 포인트, 3만 포인트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그 2만 포인트, 3만 포인트 가던 그 주가 지수가 아니면 높은 집 가격이 원래 수준, 주가 지수가 한 5천 수준으로 쑥 떨어지게 되면 그게 원래 정상인데 이제 난리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불꽃놀이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불꽃놀이가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불꽃놀이가 한번 준비되어 있고 그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뭐 투기 규제 뭐 규제를 통해서 어떤 지역 규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걸 다 풀어가지고 우리 쪽으로 돈이 쏠릴 수 있는 환경을 자꾸 지금 정부에서 조성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건 정부는 우리나라만 결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모건 스탠리나 뭐 세계 큰 회사들은 우리나라 정부하고도 긴밀히 협조합니다. 그럼 저런 법을 우리가 하나하나 개정해 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 정치인들 대선 안 돼요. 정치인들이 여러분들 뭐 다 하는 거 아닙니다. 걔들은 잔체입니다. 아예 정치인들이 뭐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이미 정부에서는 5년, 10년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서 쭉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럼 그에 맞춰서 쭉 올려둔 걸 그냥 적어보고 중간에 약간씩 자신의 색깔을 입히는 거지 큰 방향은 정치인들이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융시장의 큰 방향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외국에 있는 큰 금융회사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 우리나라 선진정시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의논들을 계속하는 결과가 준비되고 있단 말이에요. 착실하게 준비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마지막 저 불꽃놀이 때 욕들을 먹는 한이더라도 자 이제는 저는 빠집니다 하고 손 뺄 때 얍삽하게 내 혼자 손 빼지는 않겠다 이 말이에요. 같이 투자 연구원 식구들은 다 데리고 빠지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가 물량을 계속 모아둬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주식시장의 물량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프로그램까지 제공을 했잖아요. 쓸 수 있는 사람도 쓰라.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사서 들고 있지 말고 순환매매를 통해서 주식 물량을 더 최대한 모을 수 있는 사람들 모아라. 그러면은 그게 나중에 불꽃놀일 때 한 명의 낙오 없이 다 성공할 수도 있다. 상장 폐지만 안 들어가면 시장에 돈이 정말 들어오는데 묻지마 투자가 막 진행이 되는데 왜 안 오르겠어요? 그때 우리가 과감하게 털고 우리가 뭘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그 돈을 갖다가 금이나 은으로 바꿔가지고 싹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런 불꽃놀이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지금 전 세계 위안시장으로 이렇게 돈이 우리 한국 위안시장을 개방을 한다는 거고
그 사전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맞물려 가던 게 우리가 AI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기술 발전, 우리나라에 뭐 빗장 푸는 거, 지금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주식 시장에도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몰려서 자, 일어나는 복합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 진짜 중요한 내용들인데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수급 들여다보면은 뭐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열심히 사서 지수를 막 끌어당겨 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좀 들어왔어요. 자, 수급 분석표 검색을 보면은 오늘 세력들이 이렇게 12개 종목 매수를 했거든요. 그거를 보면 그 중에서도 이 아래쪽에는 이 종목들 있죠. 이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지금 포스코홀딩스도 단기간 너무 많이 올라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분석이 되잖아요. 요 위쪽에는 종목들을 이제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된다. 자,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튼 지금 이제 외환시장도 개방이 되고 서서히 지금 변하는 모습을 제가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흐름입니다. 투자도 흐름이고, 십몇 년이 지났죠? 기간 동안은 거의 매일 주식 시장을 이야기하고 있고, 저도 그런 시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매일 이 경제 현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맨날 봤을 거잖아요. 그 흐름을 쭉 곰곰이 되짚어 생각해 보면은, 한 방향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돈 벌 수 있는 철호의 기회가 오는 거고, 여러분들 한 번씩 제가 일본 관련해서 차트 한 번씩 보여드리죠. 옛날에 일본이 잘 나갈 때 차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은 이거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수준이 한 이 정도 된다 아니면 이 정도 된다 그러면은 그 다른 나라들보다 더 높은 상승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시장을 개방해 가지고 돈이 막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 말입니다. 일본에 이때 한참 잘 나갈 때는 불꽃놀이 했었죠.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됐어요? 박살이 났었습니다. 우리도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때쯤이나 뭐 이때쯤에 어느 때쯤이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저는 집에 갈 거니까 이제 같이 나옵시다 이야기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같이 빠져나와야지. 분명히 이때 빠져나올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마 행복샷은 개 시향욕을 들어물 거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팔고 나가자 했는데 더 오르니까 더 오를 수 있었는데 행복샷 니 때문에 돈 못 벌었다고 아마 내한테 개 시향욕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고 그걸 못 믿고 계속 이래 담그는 사람들도 아마 우리 카페에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적당한 때 빠져나와서 저는 금과 은으로 딱 준비를 해놨고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이왕 그때쯤이면 나이도 좀 많이 들었을 거고 그냥 내 할애라고 그냥 뭐 삶의 마지막을 뭐 잘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겠죠. 요거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그 과정이 우리 여러분들이 본 오늘 외환시장 개방이고 앞서 있었던 주식시장 데이터 변경이고 금융당국에서 올해 어떻게 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쭉 연결이 되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에 등락이 있지만 이렇게 오르게 되면 어떤 종목도 다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께 물량을 모아 두라고 하는 거고 또 내가 혹시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시기를 못 맞출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꼭지를 못 찾을 수 가장 가능하면 이 꼭대기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나가자고 안내하고 싶은데 이걸 못 참고 기다리다가 나도 실수 그 정점을 지나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금과 은 미리미리 보험삼을 좀 사둔 게 좋다 이야기하는 거고 또 주식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순환매매 해라. 한 종목 무식하게 들고 있지 말고 순환매매를 통해서 돈 흘러가는 대로 이 종목 저 종목 보유해라. 그거 어떻게 합니까? 순환매매 어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내가 좀 형편되면 쓰라고 파워 가이드 이런 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하여튼 중요한 불꽃놀이가 일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당장은 일어나지 않겠지만은 자, 이게 읽어보면은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한다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 백날 천날 해도 이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해드린 말씀 이거 이해 못하면은 거지를 면하지 못합니다. 또 그리고 욕심 너무 많이 내면 매일 카페 이야기 대줬잖아요. 중내세 인도 동아에서 나오는 중내세 보물찾기라고 욕심 끝까지 내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죠. 이거 차근차근 준비해서 저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그냥
대한민국 사람은 다 끌고 가려고 처음에 생각됐었는데, 그거는 안 되겠더라. 일찌감치 포기했고, 그럼 그 중에서 살아남는 사람들만 좀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하면서, 가치투자연구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함께 하시는 분들, 전부 다 좀 빼내야죠. 빼내가지고, 요 불꽃놀이 기간 동안에 잘 빠져나와서, 또 그분들의 재산 잘 불리고 자녀들 잘 키워서, 요 경험을 삼아 또 어떻게 경험을 잘 공부해가지고, 그 자녀들까지도 계속 성공할 수 있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준비를 시켜 나가야죠.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